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등산, 먼저 산에 오르면 수구부터 먼저 봐라.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목국과 수국과 화국과 금국을 격정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공간이 되는데, 원을 360도라면 사국이니까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90도씩. 그러니까 이 24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한자 한자가 모두 24자가 15도씩 그 범위를 차지하게 되면 모두 사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을진손사 병호 6자에서 꼬박이 15도는 수국이 차지하는 90도, 정미 곤신 경유까지 이 6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목국, 신수 건해 임자까지 차지하는 이 공간이 90도, 계축 간인 간묘까지 이 차지하는 공간이 금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산에 올라가서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를 보고 수구가 물이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두고 을진손사 병호로 물이 빠질 때는 수국이라 그러고, 정미 곤신 경유로 물이 빠질 때는 목국으로 목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 되고, 신술 건해 임자까지는 그 90도가 화국이 되고, 그러니까 계축 간인 간묘까지 이 6글자가 차지하는 공간 90도는 금국이 되는데,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두면 동쪽과 남쪽의 이 90도는 동남가는 수국, 남쪽과 서쪽 간의 이 90도는 서남가는 목국, 또 서쪽과 북쪽 간의 이 90도 공간은 서북쪽, 북서쪽은 화국, 그 다음에 동쪽과 북쪽, 동북가는 금국, 이렇게 사국을 격정하고 난 뒤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는 지점이 을이 되었던 5까지 이 공간에 물이 빠질 때는 그 시발점이 고장인, 다시 말해서 을신정계가 용의 대표이니까 거기가 묘고가 되고, 또 다시 동남간으로 물이 빠지는 90도일 때는, 이쪽으로 물이 빠질 때는 정미에서 경유까지 물이 빠질 때는 정미가 고장이 됩니다. 신술과 임자까지 이 공간에 물이 빠질 때는 신술이 출발 지점이 되고, 다음에 계축과 간묘까지 물이 빠질 때는 계축이 시발점이 되어서 거기가 묘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12운성이 성로병사, 다시 말해서 이 기운의 왕상휴수사를 이제 격정하게 되는데, 십이운성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불가에서도 12연기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절태 양생욕 대간 왕세 병사묘, 이렇게 12운성으로 수대. 결국 사용할 때는 을진손사 병호 정미 곤신 경유 신술, 이래 상산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을진이면 을은 청간, 지는 지지, 소는 청간, 산은 지지. 그리고 12지지는 지지가 되고,
갑을 병정 정신 임계와 근곤 간손이 들어가서 인신사회 짝을 맺는 이 임계 간 갑을 손 병정 곤 경신 건 이렇게 해서 청간 12자 자축이 맺힌사 오미 신수레와 짝을 이루는데 이걸 조금쯤은 난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모퉁이 북서쪽의 모퉁이에는 해와 짝꿍을 이루는 것이 건, 그 다음에 동북간에 인과 짝을 맺는 것이 간, 그 다음에 동남간에 사와 짝을 맺는 것이 손, 그 다음에 서남간에 신과 짝을 맺는 것이 곤, 건곤 간수만 집어넣으면 그것지만 동쪽엔 갑을, 남쪽엔 병정, 서쪽에는 경신, 북쪽엔 임계,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12포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대충 개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절은 끊어질 절, 태는 수태하는 과정을 말하고 양은 모태에서 십삭, 그 다음에 생은 출생을 얘기하고 요건 목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내성이 키워지지 않고 많은 그러니까 질병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관대는 관대는 그 띠대자라고 해서 20대 전후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고 임과는 한천 전성기 3, 40대를 얘기하고 제왕은 그 피크일 때 적어도 요즘 같으면 45세에서 한 60세까지. 그 다음에 쇠는 나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고 했을 때 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은 병들어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죽음과 그 다음에 인묘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 그러니까 물은 양이니까 순으로 돌고 음은 역으로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순이라 그러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용이라 그러고 용의 보태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12운성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묘리인데 이게 참 우리가 묘를 쓰고 난 뒤에 12운성을 대입해보면 절은 끊어질 절자. 이 절방에다가 향을 잘못 써버리고 물을 잘못 돌리면 시 없는 수박이 됩니다. 절은 다시 말해서 포라코드 얘기도 하죠. 포는 뭐냐면 정랑 속에서 정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태는 입태를 말함이고 이건 길이 되질 못합니다. 절도 좋지 못하고 태도 좋지 못하고 그러나 양은 소장생이라고 해서 이건 좋은 것으로 보고 생도 좋은 것 목욕도 그것이 돌아갈 때는 좋은 것이 되고 이것이 독단적으로 왔을 때는 아주 흉한 것이 됩니다. 목욕은 폐지이기도 하고 함지라 그러기도 하고 도화이기도 한데 때에 따라서 절대 나쁘다 절대 좋다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목욕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목욕수가 가만 오게 되면 그 집 아내자들이 전부 다 바람이 나고 이 물이 와당탕 목욕수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옥녀같이 낮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주 그러니까 분탕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관대수도 좋고, 요거는 이제 삼각형을 해놓고 좋은 거고, 임간도 좋고, 제왕도 좋고, 새도 검은수라 그래서 학당이기도 하고 좋은데, 병도 나쁘고, 사도 나쁘고, 묘도 나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좋은 거고, 또, 절태와 병사, 묘까지, 목욕까지는, 목욕은 일단 삼각형을 그려놨으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우리가 묘를 쓰고 난 뒤에 그쪽으로 물을 뺐을 때 어떤 병폐가 오느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없는 수박이 됩니다. 태는 묘를 쓰게 되면 낙태를 많이 하거나 수태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양생은 좋고 목욕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도화 폐지 함재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관대 인간 제왕 세까지는 있는데 병은 그쪽으로 물을 빼면 무조건 하고 질병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묘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송장이니까. 이래서 물을 두고 난 뒤에 양생, 대간, 왕세는 좋은 거고, 절태, 목욕, 병사, 묘까지는 나쁜 걸로. 그런데 이렇게 물을 돌리고 이제 그 용을 맞이하고 하는데, 결국은 묘를 쓰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맞고 좋은 물을 맞아서 좋은 물을 갖다가 고장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 물은 물들의 얘기지만 용도 용 나름대로 그 용이 입수처에서 그 용이 역포태, 그러니까 용의 포태로 돌려서 그곳이 그 자리에서 기란용이 돼야만 용의 이기를 갖다가 향유하게 되는데, 용수를 두고 난 뒤에 결국은 상가물인데, 용은 귀를 갖다 주게 되고, 물은 불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구해서 용수 배합이 이상적으로 되었다면, 명당으로서 이 기능을 가졌다면 그 그릇만큼 북이 상절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얘기는 디테일하게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지가 나가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곳에든지 향을 쓰게 되면 거기 오는 물이 분명히 양생, 관대, 왕세까지 합당한 좋은 물이 와서 고장으로 빠져나가야 하고, 이 절태나 병사, 묘나 목욕 같은 물은 끓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물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모두 전체 참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 12운성의 그 배치 분포를 살펴보면, 소우주에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묘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전체가 96개 향이 나옵니다. 96개 향을 4가지로 나누면, 금국, 목국, 화국, 수국으로 나누면 96 나누기 4는 한국이 24개죠. 2, 4, 8, 4, 4, 16이니까. 그 24개의 향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곤신, 경유, 신수, 거래, 임자개축, 간인, 간묘까지 이렇게 24개 꼬박이
4개의 향이 나오면 전체는 96개의 향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을 쓸 때 향을 쓰는 것까지는 그 하늘이 인정을 해주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천간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줘야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라.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지리도 예외한 일에 물의 속성은 그것이 하늘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천간 추수를 해줘야지 지지 추수를 하게 되면 맹중계 삼방이 고루 발음하지 못하고 하나만 잘 살더라고 나머지는 헛것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이건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문자판이죠. 예. 일은 나, 이는 아버지, 3은 할아버지, 4는 증조가 됩니다. 5는 고조, 6대, 7대, 8대, 9조, 9대 이렇게 10대가 들어가면 다시 1로 오게 되고 이 원시 반복을 하게 되는데 1, 4, 7이 맹방입니다. 만맹자. 그렇죠. 2, 5, 8은 중방입니다. 가운데 중자. 3, 6, 9는 끝개자. 계시가 맹시, 중시, 갱시 이렇게 되는데 1이 나라면 큰아들, 2가 중이면 둘째 아들, 3이 계시가 되면 셋째 아들이 되는데 넷째는 1사동궁, 2호동궁, 3육동궁에서 147, 258, 369 이게 모두 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면 넷째도 잘 살고 둘째가 못 살면 다섯째도 못 살고 잘 살면 같이 살고 이게 한 라인의 기운은 같이 받습니다. 이것도 내가 앞으로 디테일하게 내 증언을 통해서 깊이 얘기를 해주겠는데 그래서 147 동궁은 다시 말해서 맹방은 지지를 말한다면 인신사해고 천간을 말하면 건곤간손입니다. 258은 갑병경림이 되고 좌우모유가 되고 그렇죠. 369는 을신정계가 되고 진술충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을 하게 되면 천간향은 하늘에서 받아들여 주는데 지지향을 하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진정 이 삼법을 배우고 눈이 조금만 열리면 누구든지 지지는 피하고 천간을 선호하고 또 천간을 쫓게 됩니다. 나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지가 있는 데를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왜? 큰아들도 잘 살고 둘째 아들도 잘 살고 셋째도 잘 살고 모두 잘 살아야지. 하나만 잘 살고 둘 다 못 살아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지구석 하나 벌어가지고 둘 먹여 살리려면 혼납니다. 지구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맹중계를 썼을 때 만일 147, 258, 369를 천간으로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전부 다 뭐 부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벼슬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충 이상적인 그 배합은 첫째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둘째는 벼슬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가게 되고 셋째는 대제학이 나오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1, 2, 3의 가장 배합적인 조합이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선세에 따라서 각각 달리 그러니까 답이 나오게 되죠. 결국은 24개의 향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글자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을에서 4개, 진에서 4개, 손에서 4개, 사에서 4개, 병에서 4개, 오에서 4개, 6 곱하기 4는 24. 그렇죠? 곱하기 4 곱하면 96개 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대처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또 실제 현장에 나가더라도 지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청간향. 그럼 청간 지지로 나누어버리면 결국 12개의 향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12개의 향이 나오더라도 어느 공간에 가서라도 24개가 아니고 4곡이니까 48개 만들어 취사 선택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향까지는 땅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간향이 됐든 지지향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한디 관여하지 않는데, 물은 분명히 청간 출수를 해라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내가 물 연구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물은 청간 출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지어 득수마저도, 시발점인 득수마저도 지지 득수는 겁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양인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십이운성을 흔히 공부를 할 때, 야, 그 96개 향을 갖다가 어떻게 전부 다 물이 돌아가는 묘리를 터득하느냐 하는데, 요걸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2, 3학년 때 구구단을 배울 때, 음생은 몇 달 만에 구구단 마스터 했습니까? 권생은. 어떤 사람 모르면 혹자들은 일주일 만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보름, 한 달, 이거 빠른 거고, 2달, 석 달, 초등학교 내 졸업할 때까지 못다 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법을 여기서 매번 그러니까 묘절태 양생역 대간 왕세 병사묘, 수국에서 돌아가고 목국에서 돌아가고 화국에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을신정계 진술충미는 그 시발점이 되는데, 이걸 두고 난 뒤에 수국만 돌리면 간단한데, 그럼 동남쪽은 쓰게 아니거든. 서남쪽도 써야 하고 서북쪽도 써야 하고 동북쪽도 써야 되니까, 사국을 수국, 목국, 화국, 금국 구애받지 않고 사국을 쓰려면 물에 돌아가는 그 가경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물이 왔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된다는 걸 갖다가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난 데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모두 헤맵니다. 수국하고 목국하고는 잘하는데 화국, 금국 갖다 놓으면 돌아서서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좀 더 그러니까 이 오랜 동안 수법을 연구하고 이 12운성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블랙보드가 아니고 화이트보드면, 수는 흑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금은 원래 백색인데, 여기서는 금을 갖다가 흰 걸로 가능하지만 화이트보드 같으면 흰 걸 못 쓰기 때문에 목은 청색을 쓰고 금은 약간 녹색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판이 어두우니까 또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써나가겠습니다만, 무조건하고 12운성이 여기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안 쓰겠습니다. 한글로 쓰겠는데, 을지는 묘, 이거 정미도 묘, 신술도 묘, 계축도 묘, 이 각국의 시발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을진이 묘가 되면 손사는 절, 병원은 태. 그런 목국에서도 또 묘절태, 화국에서도 묘절태,
금국에서도 묘절태. 지금 현재는 모두 이 백색으로 묘절태를 표기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문방구에 가면 사색 볼펜이 있으니까 까만 것, 빨간 것, 청색, 녹색 그걸 구해가지고 목은 청색, 금은 백색, 흰종이 백색이니까 녹색으로 그 다음에 화는 적색, 수는 흑색으로 해서 4개를 돌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돌릴 때 항상 색깔만 보면 이건 그리 수국이 물이 돌아가는구나, 목국이 돌아가는구나, 화국이 금국이 돌아가는구나 알기 쉽게 눈으로 보고 생명이 아니면 얼른 인지를 하게끔 이렇게 묘절태가 되면 그 다음에 묘절태가 되면 수국에서 묘절태하면 여기서 목국에서 수국이 양생육이 오게 되고 그렇죠. 또 목국의 물이 화국에 오면 양생육이 오게 되고 화국의 물이 금국에 오게 되면 여기 또 양생육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금국의 물이 또 수국에 오게 되면 또 양생육이 되죠. 예. 요걸 잘 그러니까 습득해버리면 이 12운성을 읽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묘절태하고 수국이 목국에선 양생력이 왔으면 화국에선 뭐가 되느냐? 대충방이니까 대관왕이 됩니다. 목국이 또 금국에 와서는 대관왕이 되고 목국의 왕처가 감묘니까 여기가 왕이 되는 거죠. 수국의 왕처가 임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왕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화국에서 수국 대충방이 오면 또 여기가 화국의 대관왕이 되는 겁니다. 금국이 또 목국에 오면 대관왕이 되고 그 다음에 수국이 묘절태 한 국이 건너갈 때마다 한 자를 뛰어넘어서 양생욕 그 다음에 화국에 왔을 땐 대관왕이 되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것은 쇠병사가 오죠. 그렇죠? 수국이 금국에 와서 쇠병사가 되면 목국은 수국에 와서 쇠병사가 됩니다.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4가지 볼펜으로 딱 써놓으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화국은 목국에 오면 또 쇠병사가 되고 또 금국이 화국에서 오면 묘절태, 양생욕, 대관왕, 그 다음에 쇠병사가 오게 되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하나의 일정한 등식이 성립됩니다. 묘가 되는 자리는 무조건하고 을진, 정미, 신술, 계축인데 이 자리는 모두가 묘양대세가 됩니다.
여기도 묘양대세, 여기도 묘양대세, 여기도 묘양대세.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묘가 되고 다음국에서는 뒤에서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목국에서는 대가 되고 수국에서는 쇠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방은 손사와 권신과 건해와 간인이 되는데 이 방은 전부 다 절생관병만 나옵니다. 수국의 절, 금국의 생, 화국의 관, 목국의 병. 절생관병이 나오고 여기도 예외하니까 절생관병. 목국에서는 수국에서는 생. 그렇죠? 수국에서 절태양생이니까. 그 다음에 금국에서는 인간방, 그 다음에 화국에서는 병방이는 병사묘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절생관병. 금국도 예외 아니게 인신사의 건공관손방은 절생관병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오랜 동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러니까 압축해서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고 해봤더니만 이런 답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부터 12운성을 배울 때부터 누구든지 사색 볼펜 하나씩 나눠주고 A4 용지에다가 그렇게 기록하도록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기합을 줍니다. 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병호와 경류와 임자와 간병. 이거 왕자리 아닙니까? 왕자리는 태욕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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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욕왕사. 그 태욕왕사가 나왔으면 이 태자리는 수국에서는 묘절태지만 금국에서는 목욕반이 되고 화국에서는 이 병호가 왕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목국에서는 사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국이 다 그래 해요. 그렇죠? 태욕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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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욕왕사. 이렇게 하고 나면 12운성 다 배운 거예요. 12운성을 묘절, 절태양생욕, 대관, 왕세, 병사, 묘, 이렇게 그 12자리만 알고 있으면 돌아가면 쉽게 말해서 인신사해 좌우묘 진술충미만 묘든지 그 다음에 을신정계 갑변경림 건공간손 갑변경림만 배우면 묘 잘 되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빨리 습득하면 그 자리에다가 무조건 묘자리는 묘양대세. 여기도 묘양대세, 여기도 묘양대세, 묘양대세. 그 다음에 절방에는 무조건 절생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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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생간병. 그 다음에 태자리는 무조건 똑같이 태욕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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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욕왕사가 나오는데 이걸 브레코드에다가 흰 펜으로 쓰니까 이것이 구분이 잘 되지만 이걸 갖다가 색인별로 해서 사색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다음 눈이 확 들어옵니다. 절대로 이 포지션이 이 위치가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다른 글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국에서는 잘 보세요. 금국이 아버지가 되고 목국은 외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 금국이 아버지가 되면 금목 상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사동간이에요. 그렇죠? 또 목국에서는 수국이 수생목하니까 수국이 목국의 아버지가 되고
화국은 목국의 외가가 됩니다. 수화는 또 상징이 되니까 이것도 사돈간이고, 이쪽에는 대충 방에 가서 내 배우자를 구하는 곳이고, 그것이 오늘날 인류가 이 지상의 제왕이 된 것이죠. 이런 두뇌의 회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코끼리나 호랑이가 곰이 그러니까 지배해야죠. 그래서 이 12운성을 잘 돌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이 돌아가는 결정적인 과정 중에서 앞으로 이제 그 96개의 향을 갖다가 모두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운용이 들어가게 되면 정국이 있고 병국이 있습니다. 지금 정국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정국이 모두 7개, 병국이 5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산천은 뭐 내가 일본 가서 중국 가서는 안 봤습니다만, 묘하게도 지리는 정국이 사실 12개 중에서 7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까지 한 모두 14개죠. 그 중에서 정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병국 5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못난 지게짝대기 지간이라도 살아가면 정국은 다 볼 줄 아는데 이 병국은 볼 줄 몰라요. 지금도 숱하게 많은 내노라 하는 지사들이 이 병국의 묘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들도 초학자들은 예외 아니게 그런 꼴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습득시키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포국을 하느냐 하는 걸 두고 하는데, 고민한 끝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풍수지리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또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단하고 또 내 선영, 내 조상을 길지에 모시겠다는 것도 소박한 꿈이고 또 원대한 꿈인데, 정국, 병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국의 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좀 더 그 예제를 우리 인간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국은 본국에 물이 와서 돌아가는 것이고, 병국은 5개 중에 4개는 할아버지 물이 돌아가고 하나는 외가에서 물이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물이 돌아가는 것은 그 아들이 장갈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면 애당초에 묘도 안 만들고 뭐 그냥 평붕을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는데, 장갈 들면 어린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봉분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새끼가 나 있으면 그걸 누가 기릅니까? 할아버지가 돌봐야 할 거니. 여기 병국에서는 금국의 물이 4개가 오는데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외가에서 물이 옵니다. 외가에서 물이 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엄생이 여기서 이제 강남에 사돈 하나 매진하는데, 그쪽에 역병이 들어가지고 돌병이 들어가 전부 다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전부 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오지도 못하게 해버리네. 가지고 차제, 그 집안이 살아있으면, 전에 사촌이고 육촌이고 모두 이제, 묘를 써주고, 시신을 걷어주겠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전부 다 한 줄 끌고 가가지고 무더기 쳐버리든지, 불을 질러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무용고 갖고. 그러니까 다른 시집에다가, 강남에다 시집 버려놓고 하는데, 그 연명이 들어가 전부 죽게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는 장인이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네. 가지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 병 들고 안 들어가면 후차게 문 주고 딸의 사위의 시신을 갖다 걷어줘야 되는데, 가면 딸뿐만 아니고 부모도 있고
삐삐 우는 새끼도 있더니. 그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말고 며칠 지나고 연배이 끝나고 난 뒤에 가도 된다 하니까 새벽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시신을 걷어주고 거기 나 있는 새끼가 죽은 엄마 젖을 물고 있는데 참 모선 위대한 것이 엄마가 죽어도 젖이 나온답니다. 그 울고 있는 그 자식을 길러다가 갔다가 양육해가지고 나중에 키워가지고 또 그러니까 엄씨가 사돈이 조시라면 그 성을 조가로 만들어주고 그 집 가문을 세워주는 것이 이제 이 소위 하나의 이제 그 외가에서 오는 물의 묘리인데